그렇게 딱 세 회사가 제일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충분히 싸진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네. 그 2차전지 그 인버스 ETF가 역대급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 이런 현상을 좀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뭐 한심하죠. 솔직히 한심하고 어떻게든 이제 이 분위기 조성을 해서 이제 2차전지 주식을 떨어뜨려야 지금 이제 공매도를 쳤다가 크게 손해를 봐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여의도 그 롱숏 펀드들 이제 저 안위가 이제 유지가 될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제 KB 그 2차전지 ETF, 인버스 ETF도 이제 승인해 준 거고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 1,000억 됐나 모르겠는데 이제 1,000억을 기준해서 보면 1,000억이면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기준에서 공매도는 한 1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어제 에코프로 공매도 하루에 1,000억 나왔어요. 네.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세 발의 핍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위기 좀 조성하는 좀 그런 느낌이지. 실체는 뭐 그냥 의미할 거 없는. 진짜 그러네요. 그 뉴스 톤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다 산 거 같고 막 그런 건데 겁주는 거죠. 겁주는 기사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밸류에이션하고 정확하게 수치로서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야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작가님처럼 1억 1,000만 원씩 또 큰 금액을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작가님 그 반도체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증권가에서 반도체를 최선호주로 꼽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은 다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최해피주입니다. 아니 그게 원래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제 여의도에서 반도체 막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반도체는 원래 6개월 선행한다 그랬어요. 6개월 선행해서 이제 내년 2, 4분기 정도에 좋아질 거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 4분기는 그냥 지금 3, 4분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계속 나빠지고 이제 네. 얘기가 4, 3분기 되면 좋아진다는 거니까 그것도 자신 없으니까 내년 1, 4분기 되면 좋아질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좀 그렇잖아.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지금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막 주가 떨어진 이유가 이제 리튬 가격 떨어지고 해서 양극재 업체들 실적 안 좋을 거다 하면서 막 2차전지 팔으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삼성 실적 엄청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3, 4분기 실적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덜 날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기 지금 다 하면서 지금 최선호주를 꼽아 놓으니 진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인간들이라니까. 계속 최선호주 꼽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마인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최근에 HBM하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뭐 재고도 좀 돌아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이고 도대체 1년에 12번 어떻게 돌아섭니까? 돌아섰다는 얘기만 해도 내가 한 120번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최종 수요를 봐야 되잖아요. 반도체가 잘 팔려면 휴대폰이 잘 팔리든지. 그 반도체 이제 지금 현재를 보면 이제 가장 그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서버용 디램, 그 다음에 휴대폰. PC. 그렇습니다. PC는 많이 안 차지해요. 휴대폰 들어가는 게 대략 한 40 정도예요. 대충 이제 어바웃하게 보면. 근데 지금 서버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서버가 장사가 왜 안 되냐면 서버는 결국은 그 이제 클라우드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쪽인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주요 고객들이 누구냐면은 IT 쪽에 그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스타트업 관련해 갖고는 펀딩이 안 되고 상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IT 쪽 스타트업 인력들은 다 잘리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다 잘리고 있는 와중에 서버용 디램이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버용 디램이 올해 들어서 계속 안 팔리고 그래서 회복된다 했는데 계속 회복 안 되고 반도체 재고 줄어든다 했는데 계속 안 줄어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요. 휴대폰은 안 팔리고. 그 다음에 휴대폰은 안 팔리는 게 휴대폰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테레비를 사면
한 10년 써요. 20년 쓰시는 분도 있고 네.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씩 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휴대폰은 대략 한 2년, 3년마다 바꿨습니다. 왜 휴대폰은 2년, 3년마다 바꿨는데 텔레비전, 이제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는 20년씩 썼냐 하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은 20년 전 거나 지금 거나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쓴 거예요. 휴대폰은 2, 3년마다 계속해서 신기능들이 개발되고 이제 뭐 카메라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휴대폰이 2, 3년 주기로 팔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핸드폰 하나가 새롭게 이제 팔릴 때마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네. 반면에 기존 거에 비해서 좋아지는 폭은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제 2, 3년 주기로 바꾸던 사람이 4년, 5년도 쓰고 네. 심지어는 중고폰을 사서 쓰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입니다. 아. 리포폰 시장이 네. 최근에 많이 그래도 충분하다 이거죠. 옛날 거 4, 5년 전 모델을 갖고 지금 써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장이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휴대폰이 잘 안 바뀌니까 네.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당연히 잘 안 팔리는 거고 네. 그래서 반도체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 HBM 자꾸 얘기하는데 HBM은 지금 삼성전자 기준에서 보면은 1%가 안 되고요. 네. 매출에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한 3, 4% 정도 채 안 됩니다. 그 1%, 3, 4%짜리가 내년에 크게 성장해서 2배가 간다 손 쳐도 고작 1% 늘고 3, 4% 느는 거잖아요. 네. 그 반대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98%,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93%, 4%는 여전히 안 좋다는 네.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HBM 쪽으로 이제 투자를 더 하는 것만큼 그러면은 다른 전통적인 서브 투자는 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구조가. 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요즘에 또 그 2차 전지 분야에서 그 작가님의 8대 종목 말고 고려아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기차랑 고려아연이 협력한다 해서 고려아연이 2차 전지 주도적으로 8대 종목 사시고요. 이제 네. 후배 주자니까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HBM을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가 아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고 시총 한 1,0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네. HBM 메모리를 발명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주가가 10배, 100배 더 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주력이니까. 그게 주력이 되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그동안 하던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큰 사업 규모에 비해서 HBM 1, 2주 하는 거는 간이 기분도 안 가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회사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고려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안도 아연이 엄청나게 크게 하는 회사예요. 한 10조 되나? 하여튼 되게 거의 뭐 조 단위로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이제 뭐 구리 동박을 한다든지 정구체를 한다든지 해도 그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비엠을 기준에서 보면 걔는 100%다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걸 하잖아요. 네. 100%는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일정 부분은 전동 공구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양극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전기차 혁명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비중이 크지 않나요? 한 1, 20%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80%, 90% 이상 되는 거는 전기차 쪽에 다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그대로 영향을 네. 받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고려양 같은 경우는 어정쩡한 거고 한 1, 20% 정도 이제 매출이 애드되는 네. 이제 그 정도고 삼성전자 HBM은 1% 애드되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1월에 설 특집 영상에서 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기업을 말씀하셨었나요? 예, 그때 뭘 말씀드렸냐면 네. 에코프로 BM하고 LG 엔솔을 사실 말씀드린 건데 네. LG 엔솔을 사는 것보다는 LG 화학을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LG 엔솔을 사는 것보다는 아. LG 화학을 사는 게 아. LG 엔솔을 더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도 그건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LG 화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 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라든지 기타 리튬 사업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괜찮은 이제 그런 이제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 포인트를 보면 가장 이제 압도적인 2차전지 산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이제 기술 경쟁을 갖고 있는 회사 이제 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 BM. 네. 그다음에 이제 자원 광물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죠. 그렇게 딱 세 회사가 제일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 추석 특집 때 예. 말씀해 주시고 싶은 탑픽.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LG 엔솔을 사는 것보다는 LG 화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는 게 더 유리하고요. 포스코홀딩스 하면 되고, 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를 거쳐서 사는 거하고 에코프로 BM 직접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하면 네. 되죠. 다 사요, 그냥? 현금 남기지 말고. 8개 중에서 네. 이제 5개 정도를 이제 분할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뭐 충분히 싸진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한 방에 다 사십시오. 와. 예. 네. 그러게 그 에코프로 120만 원일 때는 조금 파시라고도 얘기하셨고 조심하라고도 얘기하셨는데 또 지금은 딱 보셨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게 진짜 항상 그냥 막 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해가면서 상황에 맞게 사면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요. 그 부분을 예. 꼭 아셨으면 되게 예.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작가님 그럼 한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너무 네.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이제 연연하면서 이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사실 그러실 이유 없고요. 지나서 보면 멀리서 보면 사실 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옛날 유튜브 옛날에 제가 출연했던 거 1년 전, 2년 전 거 막 보고 보시고. 예, 그런 거 갑자기 떠갖고 이제 보고 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뭘 봤냐면은 작년 6월 달 정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나도 샀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 댓글에 야씨 포스코홀딩스 사라고 해서 샀는데 자꾸 떨어지면 하고 어떡할 거냐. 와. 그런 그렇군요. 막 달려갖고 네. 내가 막 성질내면서 야 새끼야 나도 물렸다 니만 물린 줄 아냐 내가 18% 물렸다 나도 마이너스 18%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그때 주가 보니까 그때가 22만 원인가 23만 원인가 그랬더라고 진짜 엄청 쌌네요. 예. 와. 지금도 지나고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하고요. 시간이 약이니까요.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0배 넘게 사실은 처음 샀던 거는 이제 거의 한 20배, 15배 뭐 이렇게 지금 현재도 한 13배 뭐 이렇게 오르는 거지 그런 건데 12배, 13배 오르는 건데 12배, 13배 오를 동안에 사실은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같은 이런 식으로 막 나쁘게 얘기하고 공매도 집시 공격 당하고 떨어지고 막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도 주가 수준이 좀 낮았잖아요. 막 예. 변동성이 10% 20% 막 이랬어요. 예,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다 견디신 거군요. 예. 그냥 이제 들고 있다 보니까 난 어차피 25년, 12, 30일까지 네. 갖고 와겠다고 책에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냥 덤덤 들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올라가고 엄청 수익이 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거든요. 나도 몰랐어요. 네. 2월 달부터 해갖고 그 10몇만 원 하다가 갑자기 이제 7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확 갈지 저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들어가서 막 조정 오면은 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고 이제 또 저 빠떼 아저씨 저격하는 기사든지 이복형이 또 나서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만 또 이제 150만 원 막 찍고 그러다가 이제 좀 다시 좀 떨어지는 좀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뭐 그러니 하십시오. 네. 예, 결국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니까 예, 시간의 문제고 뭐 너무 그렇게 속썩이실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니까 이제 주식은 잠깐 최소 6일 동안은 좀 머릿속에서 네. 지우시고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 이제 친척들 만나서 이제 흥겹고 다정한 시간들 이제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돈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총 6분의 연사를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4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는 진짜 돈공부를 고래 돈공부 모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